첫 번째로 볼 작품은 서양 미술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걸작 시녀들입니다.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펠리페 4세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시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더 알려져 있죠. 이 그림을 그릴 때 5살이었던 마르가리타 공주의 시녀 2명이 작품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작품의 배경은 마드리드 알카사르의 방이며 벨라스케스의 작업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알카사르는 스페인 말로 성이란 뜻인데 이 말은 같은 뜻을 가진 아랍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펠리페 4세와 왕비 마리아나가 초상화를 위해 화가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동안 그들의 딸인 마르가리타 공주가 화가의 작업실을 잠시 방문했습니다. 화면 가운데 보이는 금발의 작고 귀여운 소녀가 바로 마르가리타 공주입니다. 그림의 중앙 좌측 부근을 유심히 살펴보면 벽에 걸려있는 거울에 비친 왕과 왕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을 보면 벨라스케스가 커다란 화폭에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손에는 붓, 팔레트, 그림을 그릴 때 손이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무릎을 꿇고 공주에게 작은 도기가 든 쟁반을 건네고 있는 시녀는 마리아 아우구스티나입니다. 몸을 구부리려고 하는 다른 시녀는 이사벨 데 벨라스코입니다. 화면 오른쪽엔 궁전의 어릿광대들인 마리바르볼라와 바닥에 조용히 엎드려 있는 마스티프종 개를 건드리고 있는 니콜라시토가 보입니다. 그 뒤엔 미망인의 옷을 입은 도냐 마르셀라와 신원이 확실하진 않지만 왕비의 수행원으로 추정되는 시종장이 있습니다. 원경의 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궁정의 업무를 벨라스케스와 함께 담당했던 호세 니에토입니다. 벨라스케스는 원근법과 빛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냈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이들의 행동이 다양한데도 균형이 잘 맞습니다. 작품의 완성도가 높으면서도 필치는 자유롭고 기묘하게도 친밀한 느낌이 드는 분위기를 빛을 통해 창조해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사실적인 작품으로 보이지만 실은 의미와 관계의 복잡한 세계를 감추고 있으며 벨라스케스의 스타일을 잘 요약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는 서로 다른 신분에 속한 사람들의 다양한 조건, 직업, 외형적 특성들을 정확하게 옮기면서도 이들이 자신이 설정한 체계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인물 간의 관계의 기반이 되는 태도와 미묘한 감정을 잘 포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녀 마리아의 마리가레타 공주에 대한 존경 어린 태도와 다정한 친밀감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번엔 거울과 문을 주목해 보도록 하죠. 거울과 열린 문을 통해 공간을 확장시키는 방식은 벨라스케스가 다른 장르의 그림들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거울 안에 반사된 이미지로 등장하는 국왕 부부가 실제로 어디에 위치해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마르가리타 공주의 초상화를 제작 중인 벨라스케스를 방문하여 화면 앞, 즉 관람자의 위치에 서서 작업을 지켜보고 있거나 혹은 그 위치에서 벨라스케스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화면 내부의 다른 어딘가에 위치한다고 보거나 거울에 비친 이미지가 화면 안의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이 반사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면서도 모호한 시각적 장치는 화면 내부에 재현된 세계와 화면 밖 현실 세계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림을 보는 사람이 마치 궁중의 일원이 된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이미지, 실제와 환영의 관계가 교묘하게 얽히면서 시녀들은 단순한 초상화의 차원을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벨라스케스는 1656년에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벨라스케스의 예술적 열망뿐만 아니라 신분에 대한 열망도 담겨 있습니다. 벨라스케스가 입고 있는 상의에 산티아고 기사단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2년 뒤인 1658년에 추가로 그려넣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왕이 직접 그려넣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죠. 왕은 벨라스케스를 귀족으로 만들어 주었고 벨라스케스는 이 십자가를 그려서 자신의 그림을 고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볼 작품은 벨라스케스가 그린 실 잡는 여인들 또는 아라크네 이야기로 불리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오랜 시간 동안 수공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려진 장르화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실 잡는 여인들에는 신화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라크네 이야기입니다. 아라크네는 양탄자를 잘 짜는 솜씨 좋은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솜씨에 의기양양해진 나머지 예술의 소신인 아테네 여신의 심기를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엄청나게 뛰어난 배짜기와 자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격이 오만해서 주위에서 아테네의 솜씨보다 훌륭하다고 떠받드는 말에 겸손을 표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아테네 여신은 노파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아테네 신전에 가서 사죄하라. 그러면 여신도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충고해 주었지만 아라크네는 아테네 여신을 직접 불러와라는 트로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아라크네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아테네 여신은 변신을 풀었습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은 황급히 경배하며 절을 하고 난리가 났으나 아라크네는 안색이 살짝 변했을 뿐 사과를 거부하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결국 아테네 여신과 아라크네는 길쌈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아라크네와 아테네 여신이 서로 양탄자 만드는 솜씨를 겨루는 장면이 관객과 가장 가까운 근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현명함을 상징하는 노파로 변신한 아테네 여신은 배틀의 북으로 실을 잡고 있고 흰색 상의를 입고 등을 돌린 젊은 여인 아라크네는 실을 감고 있습니다. 아라크네와 아테네 여신 중 누가 이겼을까요? 놀랍게도 인간인 아라크네가 여신과의 경쟁에서 이깁니다. 이 순간은 그림의 중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중경에서 아테네는 전쟁의 여신을 의미하는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아라크네는 중앙에 서 있는데 그 뒤엔 그녀가 만든 양탄자가 걸려 있습니다. 양탄자는 에우로파의 납치라는 주제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아테네 여신의 아버지인 제우스 신의 좋지 못한 애정사를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여신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크게 화가 난 여신은 아라크네를 거미로 변신시켜서 평생 실을 뽑아내면서 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참고로 벽에 걸려있는 양탄자는 벨라스케스가 마드리드 알카사르에 있던 왕실 수집품 중 티치아노의 에우로파의 납치라는 작품을 보고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 속의 그림을 통해 벨라스케스는 그가 늘 존경하던 티치아노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작품은 벨라스케스가 그린 브레다의 항복이라는 작품입니다. 창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브레다의 항복은 1635년에 벨라스케스가 보얀 레띠로 궁에 왕국의 방에 걸기 위해 그렸습니다. 이 방은 펠리페 4세의 군사적 업적을 기리는 그림들이 걸려있던 방이었습니다. 벨라스케스가 이 그림을 그리기 10년 전인 1625년에 몇 달에 걸친 포위 끝에 네덜란드의 도시 브레다가 스페인 군대에 항복했습니다. 그림의 중앙에는 브레다의 지도자인 유스티노 데 나사오가 항복의 의미로
스페인 군대의 장군인 암브로시오 스피놀라에게 도시의 열쇠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스피놀라는 나사우가 항복의 표시로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관용을 보여주며 그러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벨라스케스는 깔데론 델라 바르카의 희곡 브레다 포이가 궁정에서 공연된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네덜란드의 병사가 관객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다른 한편에는 스피놀라 장군이 막 내려온 말이 있습니다. 원경에는 아직 전투의 흔적이 남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브레다 시가 보입니다. 오른쪽의 창들은 명성이 자자한 스페인 보병의 힘과 질서 정연함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 창들에서 작품의 제목이 비롯되었지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 벨라스케스는 캔버스에 붙어있는 것 같은 종이 한 장을 그렸는데 대부분의 화가들은 이곳에 서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벨라스케스는 이곳에 서명을 하지 않고 빈자리로 남겨두었습니다. 마치 벨라스케스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묻듯이 말이죠. 여러분 작품을 잘 감상했나요? 편안하고 즐겁게 감상을 할 수 있었다면 선생님도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작품 외에도 벨라스케스의 명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른 작품을 찾아보고 감상하는 활동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